안녕하세요. 디아블로 이모탈 쿠에이간 서버 존만입니다. 그 음성 설명 요청이 들어와서 목소리는 별론데 디아블로 이모탈 신규들이 궁금해하고 궁금해하는 메뉴나 컨텐츠들을 살짝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줄 세 줄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게 메뉴창입니다. 디아블로 메뉴창, 디아블로 이모탈 메뉴창이고,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있죠. 복잡해요. 간단합니다. 알면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친구 캐릭을 클릭을 하고 친구 추가를 하면 친구가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친구 추가는 채팅창에서 예를 들어서 채팅창에서 글을 쓰지 마시고 이 채팅글이 쭉 있죠. 이 채팅글에서 아이디 옆에 그 캐릭터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대에 계시네. 이한별 같은 경우는 그런 공격대 참여 요청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친구 추가 뜨죠. 여기 가운데 친구 추가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요거는 친구 목록이고, 우편 모양은 이제 우편 두 번째는 우편입니다. 우편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장 알림도 있고 시장 공지도 있고, 우편 온 거 매일 접속하시면 항상 우편을 저는 먼저 확인합니다. 우편을 확인해서 수령할 거 수령하고 삭제할 거 삭제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설정 이제 세 번째 들어가시면 설정이고, 설정에서는 처음에 신규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해야 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일반 모드에 일반에 보시면 자동 획득이라고 있어요. 자동 획득. 일반에 조금만 내려보시면 사운드, 자동 획득, 여기에 일반, 마법, 희귀 이 세 가지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자동으로 다 줍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마도 적용이 되고 캐릭터도 아이템 일일이 하나씩 안 드셔도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이제 중요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채팅 모드, 이제 다른 건 안 건드려도 되는데 채팅 모드에서 보통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PC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시력 보호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 크기로, 기본은 너무 작아요. 이게 계속 하시다 보면 시력이 안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가운데 큰 모드로 해주시고, 근데 그 외에는 힘들 건 없습니다.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정은 하시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상단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네 번째가 이제 점 3개죠. 우리가 하나씩 지금 보는데, 이거는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그 웹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이나 새 소식 같은 경우는 링크나 이런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안 씁니다. 이거는 점 3개는 이거는 빼는, 이거는 설정까지만 쓰시고, 그 다음에 상점 모드, 빨간색 지금 메뉴 눌러보시면 빨간 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수령할 게 있다든지 그 알림을 지금 보여주려고 빨간 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빨간 점 찾아서 가시면 이제 여기 지금 획득이라고 뜨네요. 이건 매일 주는 거고, 접속하시면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내가 차고 있는 기술 4가지, 5가지
주 공격까지 해서 5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칸 변경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스위치 예를 들어서 가르기가 지금 3번째인데 여기 불사의 경로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가르기를 클릭하시고 변경을 하시고 누르시면 불사의 경로 1번 자리에다가 놓으시면 바뀌었죠. 자리가 바뀌었죠. 가르기 자리가 1번으로 왔습니다. 아까 3번이었죠.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기술 금방 같은 경우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정복자 같은 경우 정복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한 게 랩업을 정복자 랩이 되고 60랩 이후에 1랩부터 포인트를 줍니다. 보통 한 1랩에 거의 1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맨 오른쪽부터 각 정복자가 있어요. 3, 4, 5, 6, 7, 8개. 지금 8가지네요, 총. 이 정복자는 다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포인트를 다 주셔야 뭐야 이거 생겼나? 아 이거 줘주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 줬습니다. 정복자의 각 정복자 페이지마다 다 점수를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활성화가 뜬 거는 내가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겠냐 이 지금 어떤 거가 됐든 각 페이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살자를 해놨거든요. 다 줬어요. 점수 포인트를 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밝게 표시난 거는 내가 활성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어둡게 표시된 건 지금 비활성화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겠냐고 지금 오른쪽 하단에 활성화를 시키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활성화 시키는 거는 그 다음에 지금 활성화 시킨 거는 나 비활성화를 시킬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지금 비활성화 뜬 거는 지금 활성화 시킨 건 이렇게 5개죠. 이렇게 5개. 이 포인트를 각 페이지마다 다 주셔야 돼. 전부 다 포인트를 다 각 페이지마다 다 주셔야 이것 또한 전투 평점이 올라갑니다. 각 페이지 포인트를 다 분배를 하셔야 다 찍으셔야 전투 평점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저주술사까지 7페이지가 다 포인트를 다 줬다. 이제 랩업을 하다 보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줄 수 있는 포인트 양이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전설 기술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기술 하나를 다 읽어보시고 각 직업군에 맞는 기술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맥시멈을 주시고 활성화를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 시킨 게 요거네요. 포효하는 강타. 이제 읽어보시면 각 직업에 맞는 도움이 되는 전설 기술이 있어요. 이걸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르셔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면 돼요. 그리고 다시 메뉴창 오른쪽 상단 메뉴창을 눌러서 그 다음에 추적자의 길. 추적자의 길은 지금은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선조의 특상 장비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돼요. 제가 굳이 안 눌러도 이거는 이 안에서 지금 추적자의 길 거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안 건드려도 돼요. 선조의 탁상 이런 것도 활동 포인트를 획득을 하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려도 되고 대신에 여기 3번째 거 오른쪽 하단에 아래 하단에 맨 오른쪽 거 지역성 모람 요거는 이제 지역성 모람을 완료를 하면 악마의 유해라는 걸 줘요. 불지옥 단계별로. 그러면 이제 화살표가 뜰 거예요. 5가지 랜덤으로 주고 획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전투 평점이 높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악마 유해 같은 경우는 5개를 착용을 하는데 이 악마 유해는 그 기능은
능력치나 이 보시면 능력치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지옥 성물함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지옥 성물함 악마 유해는 지옥 성물함 안에서만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악마 유해를 지옥 성물함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봉인을 하죠. 점수별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먹은 게 종류별로 뜰 거예요. 뭐 화살표가 뜨면 빨간 점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클릭을 해서 봉인을 하고 뭐 활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불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능력치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안 봐요. 공속만 봅니다. 공속. 다 공속으로 맞춰놨어요. 지금. 공속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에 어느 부위가 내가 공속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것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재련을 눌러보시면 이 재련은 100점이 필요하네요. 재련. 이게 뭐냐면 악마유해를 대장장에 가서 악마유해 분해를 시키면 얻는 게 여기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공허의 용암제라고 있네요. 요게 악마유해 그 분해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걸로 재련을 하시면 돼요. 각 악마유해를 지금 봉인시킨 거 악마유해 재련할 때 쓰는 재료입니다. 재련을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재련 눌러보시면 대신 재련을 하면 전투 평점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우르는 악마유해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 같은 경우는 재련하기 전에는 특수 능력치 아래에 이게 두 가지가 그거였잖아요. 두 개였잖아요. 근데 저 지금 이제 세 개 떴네요. 33 뜨면 무조건 바꾸세요. 33으로. 왜냐? 여기서 재련을 하면 33 재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더 좋네요. 지금 재련한 게 다시. 그럼 이거 새로운 능력치 선택을 누르면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기존 능력치에서 요거 새로운 능력치로 변환. 요게 더 좋네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마유해 지옥성물함은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지옥성물함 덜고 정리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사형마는 좀 설명이 길어요. 이거는 근데 간단하게 자 다시 처음부터 사형마 같은 경우는 다 재련 처음부터 할게요. 이거는 주에 3회를 고문서를 달성을 하면 가방에 인벤토리에 보시면 가방을 눌러서 오른쪽 메뉴창 아래 상단 가방창을 눌러보시면 맨 끝장에 보시면 사형마 계약서라고 뜹니다. 이 사형마 계약서가 가방에 있으면 제가 그리고 여기 구입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둘러봐요. 고문서 아까 그 주에 숙제를 하시다 보면 보상으로 사형마 계약서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형마 NPC는 서부 원정지 6시에 있습니다. 서부 원정지 마을 6시에 사형마 상점 계약서 상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 다 구입을 했네요. 이번 주에 요거는 하나씩 구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형마 계약서가 있으면 사형마 계약서 NPC 위에 보시면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테이블 클릭하시면 사형마 소환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저 아까 한 장 있었죠 가방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소환이라고 있어요. 소환을 누르세요. 소환을 누르시고 원래는 그림을 싹 맞춰서 손을 띄면 안 됩니다. 손을 띄면 그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는 지금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아니라 지금 동그라미 원이 있죠. 그 그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리고 하시면 돼요. 원래 그 취지인데 저는 한글을 씁니다. 그리고 금방 소환이 됐네요. 그러면 사형마를 다시 가서 금방 소환된 게 요거네요. 요거.
1렙짜리 동료 선택이 있고 상세 정보가 있어요. 근데 동료 선택을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 지금 1레벨이잖아요. 1레벨이에요. 그럼 이거를 강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강화를 시켜야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이제 일반 사용마는 일반 사용마끼리만 조합이 돼요. 세 마리가 있어야 조합이 가능. 그리고 일반 사용마를 조합으로 하다 보면 변종 사용마가 나와요. 변종 사용마는, 일반 사용마는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하단에 무늬가 없어요. 오른쪽 그 사용마 사진에 보시면 왼쪽 모서리 상단에, 왼쪽 상단 모서리에 이렇게 무늬가 뜨죠. 요거 무늬가 뜨는 게 변종입니다. 그리고 그 무늬가 없는 게 일반 사용마예요. 무늬가 있는 게 변종 사용마, 무늬가 없는 게 일반 사용마. 일반 사용마는 이제 보통 보라색이 없죠. 네, 이것도 차후에 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사용마 금방 랩 1짜리로 다시 돌아와서 금방 뽑은 거죠. 사용마 계약서로 강화를 시킵니다. 이 맹약 끝내기는 뭐냐면 변환석을 얻는 거예요. 변환석은 뭐냐면 변종 사용마가 세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변종 사용마를 조합을 할 때, 변종 사용마, 일반 사용마는 그냥 경비 없이 공짜로 세 마리가 있으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변종 사용마는 세 마리가 있어, 세 마리 이상이, 세 마리를 조합을 시키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금화에 2,000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률을 조금 올려주는 더 좋은 걸로, 품질이 좋은 사용마를 얻기 위해서 변환석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변환석이 3개가 들어가고 몇 개가 들어가고 개수가 있는데, 그 변환석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마나 변종 사용마를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변환 옆에 맹약 끝내기를 누르시면 그 변환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강화로 랩 1짜리 금방 뽑은 거 강화를 시켜볼게요. 강화를 시키고, 이게 강화를 시키면 랩 1에서 30이 됩니다. 강화 30이 됐네요. 이럴 땐 변환이 떠요. 이제 그러면 변환을 한번 눌러볼게요. 변환을 눌러서 쭉 있네요. 근데 지금 잠가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잠가 놔서 쓰는 사용만 이렇게 잠글 수 있어요. 변환이나 소모가 안 되게, 맹약 끝내기처럼 이렇게 소비가 안 없어지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가 놓고, 그다음에 지금 2마리밖에 없네요. 변환이 안 떠요. 이게 아무리 눌러도 3마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3마리가 있어야 변환이 됩니다. 일반 사용마건 변종 사용마건.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일반 사용마가 있죠. 일반 사용마나 변환 사용마, 제가 쓰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마를 눌러보시면, 지금 가방에 눌러보시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용마가 오른쪽에 쫙 뜰 거예요. 2줄로 2열로. 그럼 맨 위에서부터 눌러보시면 동료 왼쪽 화면에 보시면 맨 윗줄이 동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속 맺기가 있죠. 영사라고 써있네요. 동료는 한 마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속 맺기는 4마리를 결속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내 편을 만드는 거죠. 사용마를 내가 착용할 수 있게, 내 캐릭에 적용할 수 있게 결석을 맺는 거예요. 그런 동료는 기본으로 능력치나 지속 기술이 여기서 중요한 건데, 동료 사용마는 사용마를 눌러보시면 능력치가 있죠. 흉포, 민첩, 통찰, 회복이 있죠.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 클릭해 보시면, 클릭하는 순간 옆에 무슨 설명이 떠요. 속성 개요라고. 그러면 생존 본능 밝은색으로 되어 있죠.
최대 생명력 증가. 이건 지금 밝은 색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 사형마 속성이.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기교라고 있죠. 기술 공격력 증가. 요거는 지금 비활성이라고 떠 있네요. 근데 이거는 그럼 말 그대로 비활성화된 거예요. 이걸 비활성화 된 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밑에 보시면 세모 그림 있고 170 필요가 있네요. 그 170이 뭐냐? 그 세모가 속성 위에 보시면 여기 회복 네 번째 줄에 회복이라고 있네요. 회복이 170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젤을 쓰는 자 요거는 지금 150이네요. 그래서 비활성화가 된 겁니다.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비활성화된 거를 능력치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 회복이라는 수치가 이 지금 젤을 쓰는 자 회복이라는 수치가 170이 돼야 돼요. 그럼 170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사용마 NPC를 클릭을 하시면 능력치 교환이라고 있죠. 요걸 누르시면 금방 여기 있죠. 여기 내가 쓰고 싶은 그 바꾸고 싶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방법을 하냐면 해결을 젤을 쓰는 자 회복 능력치가 170이 있는 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거래소나 아니면 뽑기를 해서. 근데 뽑기를 해서 회복 170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요거는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이제 백구마로 젤을 쓰는 자 회복이 170이 있는 거를 사서 구입을 해서 쉬운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아까 사용마 NPC에 가서 능력치 교환을 누르고 이 젤을 쓰는 자를 능력치로 교환을 하면 됩니다. 이 회복이라는 기능. 그러면 속성에 지금 비활성화된 거 기교, 기술 공격력 증가가 활성화가 돼요. 이 부위만.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돼요. 근데 거진 비활성화는 그냥 능력치 교환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그냥 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제일 좋겠죠. 현지 막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환도 하시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가 지금 처음으로 사용마 중요한 게 이 속성 활성화된 거를 착용을 해야 동료를 해야 결속 맺기를 해야 내 캐릭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성이 활성화된 거 캐릭터 적용이 된다. 두 번째는 아래 보시면 기술이라고 있어요. 이 사용 기술은 사용 기술이 사용마를 누르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용마가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쓰는 기술.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지속 기술이라고 있어요. 지속 기술은 하나, 둘, 셋, 보통 6가지가 뜰 거예요. 뭐 파란색이 됐건, 노란색이 됐건, 보라색이 됐건, 희귀가 됐건. 근데 보라색이 제일 좋겠죠. 누가 봐도. 지속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사용마가 쓰는 기술도 있고, 캐릭터 적용되는 기술도 있어요. 사용마에 구원자가 있으면 거래소에 후딱 가서 파시거나 아니면 내가 동료로 착용을 하고 쓰시면 돼요. 구원자는 왜 존재하냐? 필드 사냥이나 전쟁 때 제 목숨을 캐릭터를 한번 살려주는 거예요. 피해 면역, 그 다음에 피가 다 달아도 피가 1이 되면서 면역을 한번 시켜줘요. 죽음을 한번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동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료 구원자, 지속 기술에 구원자가 있는데 고양이, 황혼의 포식자 요거에 구원자가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황혼의 포식자 같은 경우는 그 방패 보호 흡수막을 한번 만들어줘요. 얘는 여기 보시면 피해를 흡수하는 뭐 영혼 방패를 생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호막도 생기고 구원자가 있으면 죽음을 한번 살려주고 하니까 황혼의 포식자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없어서 저는 무과금 유저라
없어서 구원자 있는 것 중에 젤을 쓰는 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료 선택 하면 오른쪽 상단에 왼쪽 상단에 지금 동료가 선택이 됐죠. 착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요것도 괜찮네. 원래 제가 쓰던 건데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다 해제를 시켜놓고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동료는 속성하고 지속 기술이 있는 거 구원자 그리고 지속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동료 사용만은 그리고 결속 맺기 있죠. 이제 동료는 한 마리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착용이 그리고 결속 맺기는 4마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속 맺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찾냐면 여기 속성에 활성화되어 있는 기술 중에 속성 중에 극대화 피해나 극대화 확률이 있는 사형막 대신에 활성화돼 있어야겠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극대화 활성화가 돼 있네요. 제 거 요거는 그러면 나는 이거 결속 맺기 할래.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결속 맺기 한 칸. 왼쪽에 지금 동료는 한 마리 했고 그 아래 거 결속 맺기 맨 첫 칸 지금 클릭을 해놓고 빈 공간에 내가 하고 싶은 사용말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요거 골랐네. 그러면 결속 맺기가 떠요. 아래. 요거 지금 활성화된 거 있죠. 극대화 피. 좋아요. 이거 그러면 결속 맺기가 됐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 다시 클릭하고 그 위에 보시면 다시 사용말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골라야죠. 여기서 이제 막 계속 고르는 거예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말. 이것도 극대화 피해 있네. 이 극대화 확률까지 있네. 아주 좋아. 결속 맺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빈칸 클릭. 다시. 얘는 별론데요. 그러면 다른 거, 옆에 있는 거. 극대화 확률 있네요. 결속 맺기 할게요. 요거는 결속 맺기. 그 다음에 4번. 빈칸을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4번. 그 다음에 요거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받는 피해 아주 좋아. 요런 거는 결속 맺기. 속성이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활성화 돼 있죠. 요거는 결속 맺기는 총 4마리를 할 수 있죠. 왼쪽에 보시면 요거에 활성화된 속성이 활성화된 거는 캐릭터 적용입니다. 대신에 아래 기술은 이제 기술부터 사용막 기술부터 지속 기술까지 요거는 적용이 안 돼요. 결속 맺기 한 4마리의 속성만 활성화된 것만 적용이 됩니다. 캐릭터. 그리고 동료는 속성 활성화된 거, 그 다음에 사용 기술도 적용. 사용 기술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용마가 쓰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지속 기술 요것도 적용이 돼요. 동료 사용마만 속성 기술 지속 기술 적용이 되고 결론 결속 맺기 4마리는 속성 활성화된 것만 캐릭터 적용. 기술은 적용이 안 됩니다. 결속 맺기 한 거는. 사형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무리를. 사형마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게임 안에서 전만이한테 귓말을 주시거나 영상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마 중에 지금 게임을 접속을 하면 사용마 옆에 이렇게 노란 박스로 뜨죠. 여기 반짝반짝 이걸 누르시면 지금 사용마 NPC에 뭘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번 둘러봐요. 눌러보시면 위험한 것들은 아니니까. 대기 중인 보상이라고 뜨네요. 제 늑대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잘
여기 뜨네요. 날 둘러보고 사용마 한번 탐험. 불러봐요. 위험한 것들은 아니니까. 사용마 탐험도 있고 교환은 아까 설명드렸고 계약서 상점도 아까 설명드렸고 사용마 상점 같은 거는 백금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디아블로에서 하나씩 그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줘요. 리셋을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근데 싼 것도 있어요. 가끔 싼 것도 있고 좀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볼만해요. 이것도. 그다음에 날 둘러보기만. 아까 설명 맞아. 농담이에요. 사용마 NPC를 클릭을 해서 맨 위에 사용마 탐험. 이거는 게임을 접속을 하면 저는 1번으로 사용마 NPC로 옵니다. 와서 보상 받을 거 받고 사용마 보낼 거 보내고. 사용마 탐험 보내는 방법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는 그림자 계약이나 탑 같은 경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없어 보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 플러스 눌러도 이용 가능한 그림자 계약이 없다고 뜨죠. 이번 주는 다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탐험을. 지금 요 밝은색으로 EBM 파드의 성소에는 지금 밝게 이렇게 빈칸 그림이 밝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거는 지금 보낼 수 있다는 그거예요. 표시예요. 그러면 보내기를 눌러 보시면 왼쪽에 이제 체크가 뜰 거예요. 사용마 4마리. 이거는 결속 맺기 한 거 4마리입니다. 동료 사용마는 탐험을 못 보내요. 한 마리 아까. 근데 4마리 결속 맺기 한 거 4마리였잖아요. 그 4마리를 사용마 탐험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나 대신에 사용마들 보내서 완료를 해서 그림자 계약이 됐던 뭐 성소가 됐든 뭐 저탑이 됐든 탐험을 하게 만들어서 숙제를 하게 만들어서 완료 보상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거 6시간이 걸리네요. 한 마리 체크했더니 2마리 체크했더니 3시간이 걸리네요. 3마리 2시간, 4마리는 1시간 반이 걸리네요. 근데 성소 같은 경우는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한번 보내보게요. 보내기 누르고 밑에 다 체크했죠. 사용마 4마리 체크 다 했어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시간이 아까 지금 표시가 되잖아요. 시간 눌러보세요. 그럼 보내기가 4마리 다 보내기가 된 겁니다. 지금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을 닫으시면 얘는 지금 사용마 지금 간 거예요. 탐험하러. 이게 시간이 1시간 반 걸리고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반 이후에 와서 완료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마 탐험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마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생물 도감은 필드 사냥 하시다 보면 괴물의 정수가 나와요. 지금 괴물의 정수가 여기 있네요. 괴물의 정수는 심연의 경계, 그 다음에 필드 사냥시 이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괴물의 정수는. 괴물의 정수 10개를 모으면 생물 도감 완료를 할 수 있어요. 생물 도감 완료는 여기입니다. 호라드림 재단이라고 있어요. 각 마을에 거기 가서 괴물의 정수 10개가 모아지면 호라드림 재단에 가서 클릭을 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이것도 고문서에 있습니다. 숙제. 그다음에 여기 지금 메뉴창을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고문서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순위표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뭐 누가 1등하고 이런 것도 구경도 하겠지만 빌드 각 직업군의 빌드를 참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쭉 보시면 수박님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이거 기술을 어떻게 보냐 하면 아이디 옆에 프로필을 그 사진을 캐릭터 사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쫙 떠요. 이건 채팅창이건 뭐건 다 중요하죠. 맨 왼쪽 거는 능력치를 보는 거고 가운데 거 풍선은 아이디 옆에
풍선 같은 경우는 귓속말을 할 수 있어요. 수박님한테 귓속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점 3개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보시면 플레이어 신고도 할 수 있고 차단도 할 수 있어요. 클랜 신고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채팅창에서건 프로필 아이디 옆에 프로필 그 사진을 눌러보시고, 아 나 이 사람 광고나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차단을 좀 해주시면 채팅이 좀 깨끗하겠죠. 잘 보이겠죠. 중요한 거 쓸데가 없는 거 안 보이시고,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거 왼쪽 거 귓속말, 가운데는 귓속말이고 왼쪽 거 능력치를 클릭을 하시면 이분께 이분 빌드가 뭐야, 착용하고 있는 세트템이 뭐야 볼 수 있어요. 기술을 눌러보시면 이분이 지금 쓰고 있는 기술 트릭 빌드를 볼 수 있고, 전설 장비를 클릭을 하시면 이분이 착용하고 있는 게 있고요.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규님들은 각 직업별로 내가 빌드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랭커분들이에요. 도전균열 같은 경우는 사냥 빌드, 버티면서 사냥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뭐 그림자당, 전장도 있죠. 전장이나 아니면 어디 있냐, 요런 거 이제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걸 클릭하셔가지고 빌드 참고를 하시면 돼요. 각 직업별로 쭉 내려보시면 클릭을 한 번씩 싹 해보시면 이분 직업이 다 나와요. 기술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드루이드네요. 기술 보면 드루이드인지 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수사슴 돌진으로 세트는 뭘 찾고, 전설 장비는 정수 이전을 뭘로 했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다 뜨죠. 이분들 거 참고하시면 좀 수월해요. 이 빌드를 한 번씩 참고하시고 따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빌드는 답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빌드고, 스킬이나 이런 거에서도 또 정수가 달라지고, 아까 정복자도 세팅도 달라지고, 스킬이 질주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질주를 쓰는데 정복자 스킬 학살자를 쓰면 안 되겠죠.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빌드가 보호막 그겁니다. 보호막 빌드예요. 질주 없어요. 질주 스킬 안 써요, 제 거는. 그러면 보호막 관련해서 스킬 도움이 되는 게 학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살자를 쓰죠. 만약에 질주다, 내가 암환전사인데 질주 쓴다, 그러면 성견자를 쓰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성견자에 쾌속을 쓰시면 뭐 이런 식으로 쾌속, 매복, 뭐 족쇄, 야만의 충동 이런 거 쓰시죠. 왜냐면 이동 속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스킬 저에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질주 기술을 쓰는 빌드는 성견자 같은 경우 이런 걸 쓰는 게 나아요. 야만의 충동, 뭐 환영 속의 걸음 이런 걸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저는 보호막을 쓰기 때문에 빌드가 그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도감, 순위표, 그 다음에 그림자단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다 눌러보셔요. 들어보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암흑 클랜이다 그러면 그림자단 메뉴에서 그림자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자단이 암흑 클랜이 그림자단입니다. 원래는 모든 캐릭이 시즌이 끝나면 모험가 클랜으로 변환이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신규님들도 시작을 하면 100% 모험가 클랜으로 시작을 하죠. 거즘 아니면 클랜이 없거나. 네, 클랜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모험가 클랜이 이제 즉시 가입이나 뭐 이런 걸로 되니까.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디아블로 스토리는 일반 모험가 클랜에서 내가 그림자단 가입을 하면, 그리고 아무 클랜이 됐건
그 그림자단 가입을 하면 아무 클랜이 되는 거예요. 클랜이 아무 클랜이 되고 아무 클랜에서 전쟁을 해서 각 주마다 전쟁을 해요. 그림자단 아니 아무 클랜끼리 전쟁을 해서 거기서 점수를 얻어서 활동 점수를 얻고 해서 거기서 점수가 높은 클랜이 아무 클랜이 상위 클랜이 됩니다. 그러면 상위 클랜이 되면 상위 클랜 안에서 또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해서 또 아무 클랜 그 상위 클랜에서 전쟁을 해서 우승하는 팀이 그 기존에 이제 불멸자단이 있으면 불멸자단 클랜이 있으면 그 불멸자단 클랜이랑 전쟁을 해요. 그래서 아무 클랜이 예를 들어서 아무 클랜이 이겼다. 그러면 그 클랜이 불멸자 클랜이 되는 거예요. 불멸자 클랜이 되고 그 불멸자 클랜이 한 클랜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 클랜이란 전쟁 상위 클랜들이 몇 개 있을 건데 아무 클랜이 불멸자 클랜 한 클랜에서 전쟁을 하기에는 좀 벅차잖아요. 그래서 불멸자 클랜이 되면 이제 아무 클랜 상위 클랜이나 누구 클랜 아무 클랜에 우리랑 뭐야 그거 그 뭐죠 같은 그걸 합시다. 그걸 해서 불멸자 클랜 초대를 또 할 수 있어요. 아무 클랜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 불멸자 클랜이 되고 다시 시즌이 이제 불멸자 클랜이 생기면 시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불멸자 클랜이 선정이 되면 우승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다시 아무 클랜은 모험가 클랜으로 됩니다. 그럼 아무 클랜 장이 모험가 클랜에서 다시 아무 클랜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러면 아무 클랜이 되고 또 아무 클랜은 전쟁을 하고 활동 점수를 해서 상위 클랜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또 상위 아무 클랜이 되면 불멸자 클랜이랑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즌이 돌아가요. 거의 2달 정도 해서 시즌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표기가 뜨는 거고 그림자단은 그러면 경기 이렇게 쭉 뜨죠. 예측도 뜨고 일정도 뜨고 그 다음에 옆에 왼쪽 거 한 번씩 눌러보시면 돼요. 단계 같은 경우는 눌러보시면 이제 지금 시즌이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됐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고 각 단계별로 또 보상도 있으니까 단계에 빨간불이 안 들어오더라도 단계 한 번씩 눌러보세요. 접속하시면 그러면 보상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표기가 없어요. 단계는 보상 표기가 없으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고 개인 등급 그다음에 활동을 누르면 아무 클랜이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쫙 보입니다. 피흡기 아무 클랜 피흡기는 기본이죠. 아무 클랜이 되면 1번으로 해야 할 게 다른 건 제쳐주고 피흡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100층 1층에서 100층까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완료를 하셔야 등급이 올라가요. 개인 등급이 올라가요. 개인 등급은 뭐냐면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즌 시작할 때 그 전에 받았던 등급별로 버프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 버프 부여는 뭐냐면 왜 채팅이나 이런 거 보면 쭉 보시면 아이디 옆에 이렇게 보이죠. 여기 아이디 옆에 오른쪽에 3개가 보이고 어떤 사람 뭐 가운데 반짝이도 있네요. 영웅 처리는 같은 거는 3개가 이제 뭔가 막 유령같이 이렇게 요게 이제 버프예요. 버프. 요걸 어디서 보시냐면 용맹의 증서입니다. 요게 전 시즌 거예요. 전 시즌 거. 전지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버프를 주는 거예요. 전 시즌에 내 개인 활동 점수를 요번 시즌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시즌 점수별로 용맹의 증서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버프예요, 버프.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해놓으시면 좋죠. 그리고 그림자단 활동 아까 말했지만 피해길 같은 거
계약 같은 거 이것도 한 번씩 아무클랜 같은 거는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림자 전쟁 같은 경우는 그림자 계약은 매일 3개씩 계약이 여관 속삭임의 궁전 입구 여관에 NPC에 바텐더에 가보시면 그림자 계약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계약을 완료를 하면 하루에 3개씩 아마 생길 거예요. 최대가 또 3개고 유지가 3개예요. 그리고 그림자 전쟁 이것도 중요하죠. 그림자 전쟁도 보통 아모클랜 같은 경우는 목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7시 반 30분 7시 30분부터 7시 40분까지 그 그림자 전쟁 입장이 가능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클랜이랑 타 클랜이랑 이제 아무 클랜이랑 싸우는 거죠. 상대방이랑. 그리고 추방월에 전장 금고약탈도 많이 하죠. 집합은 이제 점심 낮 12시 그리고 1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낮 12시 그다음에 저녁 7시 근데 오후에는 저녁에는 7시에서 9시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금고약탈 같은 경우도 컨텐츠 하시면 좋고 맨 아래 보시면 이게 집합을 누르시면 설명이 뜨고 집합 아래 보시면 자리 이동 뜨잖아요. 자리 이동 누르면 집합 장소 입구로 그 길찾기가 자동으로 갑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칼레르차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하는 거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그림자다 됐고 클랜 클랜 같은 경우도 뭐 버튼 많이 있죠. 한 번씩 눌러보셔요. 눌러보시고 이거는 이제 제 거 그거니까 제 클랜 제가 만든 클랜 그렇게 있고 그다음 회원을 눌러보시면 왼쪽에 두 번째 회원 눌러보시면 아래 보시면 우편 발송이라고 있어요. 우편 발송 이제 그 뭐지 뭐 여러 가지 회원들한테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유저한테도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점 3개가 보이죠. 가운데 우편 발송 옆에 보시면 점 3개 눌러보시면 클랜 탈퇴도 되고 뭐 권한 부여도 됩니다. 권한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랜장만 할 수 있는 거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아, 지도자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성원 모집 뭐 이런 거는 패스하시고 그다음에 아키바의 실현 같은 거는 주 1회 입장을 해서 4인 파티로 들어가시면 돼요. 4인으로 파티 모집에서 디아블로처럼 똑같습니다. 디아블로 방이랑 똑같이 아키바의 실현도 주 1회 4인 파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주받은 탑 이제 저주받은 탑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전투 보시면 이제 보상 받을 거 받고 그다음에 뭐 전쟁할 거 전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거는 점령을 한 거예요. 왼쪽에 그리고 아래 거는 지금 우리가 점령해야 할 거. 근데 하나를 눌러 보시면 이 아래 거 맨 아래 거는 지금 이제 전쟁 결정이 나서 가서 싸우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3번 정보기탑 눌러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아래 보시면 입장이라고 있고 클랜 순위라고 있잖아요. 클랜 순위를 눌러 보시면 각 클랜에서 이 저주탑을 먹기 위해서 점수를 얻은 거예요. 정화 파편인 건데 그 포인트를 얻는 건데 저주탑에 들어가서 입장 아까 입장 떴죠. 입장 눌러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눌러보시면 지금 점수가 뜰 거예요. 각 캐릭터마다 뭐 1회에 최대 반납이라고 써 있네요. 점수가 뭐 2457점, 2413점 이런 식으로 쭉 떠요. 이거는 뭐냐면 저주받은 탑을 들어가서 그 정화 파편을 모으는데 그 모은 총 점수가 이 점수입니다. 근데 10번을 하든 한 번을 하든 내 점수가 한 번을 하면 그게 최고 점수가 되겠죠. 한 번이니까 한 번의 점수가
여러 번 한 거 아니니까 그 한 번의 점수가 최고 점수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어요. 그 10번의 총합을 이 점수로 포인트를 얻는 게 아니라 10번을 하면 10번 중에 제일 높은 점수 한 판, 그것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번에서 10번을 다 합쳐서 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10번 중에 최고 높은 점수 딱 한 판, 그 한 판만 적용이 됩니다. 그게 각 클랜에 모아진 점수가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10명만 돼요. 10명만. 총 이 한 판당 최고의 점수만 그 판당 최고의 캐릭터의 최고의 점수 한 판만 인정이 되겠죠. 그 판 점수 최고의 점수가 총 10명 10명의 캐릭터 것만 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부터 자르겠죠. 최고부터 뭐 10명까지 10등까지의 점수, 최고의 점수부터 클랜의 최고의 점수부터 10등까지의 점수까지 자르고 11등부터는 여기에 합산이 안 돼요. 10명까지만 자르니까 11등, 12등부터는 이제 점수에 반영이 안 되겠죠. 이 점수에 총 합산 점수에 반영이 안 되겠죠. 10등까지만 자르니까 최고 점수부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조금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귓속말이나 게임 안에서 존만이한테 귓속말이나 그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림자 전쟁 누르시면 경기가 쫙 뜨죠.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는 끝났어요. 이제 오늘 토요일, 오늘 그림자 전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목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 경기를 합니다. 7시 반, 7시 30분부터 40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는 상대방이 맨 아래 보시면 VIP 있죠. 상대방의 살인의 추억이네요. 살인의 추억 클랜이랑 아무 클랜이랑 오늘 토요일 7시 30분에 40분에 이제 그 전쟁이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클랜 됐고, 그다음에 파티 찾기는 뭐 별 의미가 없고, 파티 찾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투부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지옥성무람 추적자의 길 누르면 여기 있죠. 지옥성무람 뭐 선조의 탁상 활동 점수를 얻는데, 활동 포인트를 얻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전투부대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클랜원끼리 사냥을 하든 필드 사냥을 하든 던전 사냥을 하든 뭐 어떤 거를 했을 때 활동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전투부대는 만약에 나 저랩이고 전투 평점도 안 되고 막 랩도 약하고 그래서 가입을 잘 안 해줄 것 같고 막 구하기도 힘들어. 그럼 개인이 혼자 만드세요. 생성을 해서 랩 1이 됐던 그런 캐릭터가 됐던 뭐든 고랩이 됐던 내 전투부대를 개인이 생성을 해서 가입을 받지 마시고 전투부대를 가지고 계셔요. 가지고 계셔야 사이렌거 성 안에 일반 방어나 전투부대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방어전이나 뭐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어요. 전투부대가 없으면 이용을 못해요. 방어전은 전투부대가 있는 캐릭만 이용 가능합니다. 방어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클랜은 개인이 생성을 하든 클랜 안에서 뭐 클랜 안에서 운영하는 그 전투부대를 가입을 하든지 자리가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투부대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집 모양을 누르시면
뭐 순위표도 뜨고 점 모양도 뜨죠. 점 3개가 클랜 전투부대 탈퇴도 있고 뭐 신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편집도 있고. 그다음에 순위표는 이제 각 전투부대 순위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하단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역할 관리라고 있어요. 이거는 전투부대 혼자이신 분도 그렇지만 전투부대 역할 관리를 하면 내가 전투부대를 활동을 하면 가끔 먹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이 잔해는 심층 정화라고 있어요. 사이렌거 성 안에 들어가서 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시면 심층 정화 그거를 하시면 되고, 에레반이 아마 심층 정화일 거예요. 에레반을 하면 잔해를 얻습니다. 심층 정화를 해도 얻고, 심층 정화를 하면 이렇게 잔해를 여러 가지 얻어요. 그럼 이게 각 전투 부대에 이제 저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내가 골라서 뭐 능력치를 뭐 각 직업별로 필요한 거 있는 게 있으면 역할 선택해서 클릭을 해서 이제 그걸 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전투부대 인원들이 쫙 보이죠. 그 다음에 별 표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건데, 일반 방어, 사이렌거 방어 이거는 주 1회 보통 심층 정화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해를 얻을 때 사이렌거성 들어가서 1시 방향 쭉 올라가시면 대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심층 정화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사이렌거 방어전, 지옥성무랑 공격대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사이렌거 방어전은 전투 부대가 있는 캐릭이 같은 클랜이 됐건 다른 전투 부대원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전투 부대에 가입만 돼 있는 캐릭터면 같은 클랜원이랑 해도 괜찮고 다른 클랜원이랑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투 부대 또한 다른 전투 부대원이랑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활동 점수 얻는 게 똑같습니다. 방어전은 대신에 조건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투 부대가 가입된 상태에서만 이 방어전은 일반 방어를 하든 무한 방어를 하든 방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투 부대 가입을 생성을 하든 개인이 전투 부대 가입을 해서 방어전은 진행을 하시면 타 클랜이건 전창에서 모집을 해도 돼요. 이거는 전투 부대 같은 전투 부대나 다른 전투 부대원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활동 점수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옥성무랑 공격대는 바우처라고 있죠. 바우처가 뭐냐면 뭘 살 수 있는 게 바우처거든요. 보통 지옥성무랑 같은 경우는 같은 전투부대원 4인 이상 했을 때 지옥성무랑 레이드를 한 판을 완료를 했을 때 이 태국균열 옆에 여기 옆에가 태국균열 NPC거든요. 태국균열 이렇게 아래 보시면 문장상인이 있어요. 문장상인 맨 위에 게 뭐냐면 태교균열을 완료하면 판매할 수 영혼의 전설. 이게 뭐냐면 영혼의 전설 문장에 지옥성모랑 같은 전투부대원끼리 주관으로 1회를 지옥성모랑 그 레이드 완료를 한 판 이상 완료를 했을 때 이 백금화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이거는 그냥 세 번째 거는 주 1회 그냥 백금화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거고 맨 위에 게 영혼의 전설 문장 같은 경우는 전투부대 4인 이상 공격대를 들어가서 같이 4인 이상 지옥성무라 레이드 1회 완료를 했을 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성무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리셋이 되죠. 보상 5회 보상이 리셋이 됩니다.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메뉴 보시면 5호라고 써있죠. 5호는 지금 다 한 거예요. 보상 1번 보상도 다 받았고 전투부대 보상도 5호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 2번 5회 보상 초기화가 된다 여기 써있네요. 매주 월요일 및 목요일 초기화. 월요일날 초기화된 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만 5회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지역 성무랑 5회를 하시고 5회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목요일날 초기화된 거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지역 성무라면 제일 중요하죠. 신규님들은 레벨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레벨을 올리고 나서 지금 서버 커트랩이 1200이잖아요. 지금 1200대가 지금 평균이니까 1200대고 하면 1200 랩대가 되면 지역 성물함을 이 기준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필드 사냥은 이 미니맵 클릭을 해서 각 지역 난이도로 전투 평점 위에 보시죠. 각 지역 난이별로 전투 평점이 달라요. 내 전투 평점 기준으로 미니맵 지역 난이도 변경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 필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필드 던전. 그리고 내가 1200 랩대다 그러면 지옥 성물함은 필드 난이도 그 변경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필드고 던전 이거는 지옥 성물함은 요 안에서 지옥 난이도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요 안에서 1200대다 그러면 불10 X가 10이죠. 불지옥 X 불지옥 10 누르시고 여기 안에서 이제 이 보스 레이드를 해야 1200대면 1200 랩대면 1200 랩대에 맞는 장비가 드랍이 돼요. 전투 평점이. 보시면 이거 기준이 뭐냐면 필드에 불지옥 10을 눌러보시면 전투 평점 52,500 커트가 보이고 그 아래 정복자 1200 레벨 이상의 장비가 떨어집니다. 이거가 불지옥 10난이도예요. 전투 평점은 필드나 던전 내 전투 평점에 맞게 필드 난이도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미니맵에서. 그리고 지옥 난이도는 지옥 성물함은 랩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랩 기준으로 내가 1200 랩대다 하면 불지옥 10. 그리고 예를 들어 800랩이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820랩이야. 그러면 필드에서 지옥 난이도를 한번 보세요. 800 여기 있네요. 800랩. 800랩대 장비가 지금 56이네요. 불지옥 6에서 800랩대 장비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내가 820랩대다 820랩이다 하면 지옥 성물함은 불지옥 6 이 지옥 성물함 레이드를 하시고 5회 보상을 받으시면 820에 800랩대에 맞는 장비가 드랍이 돼요. 그러면 전 평점이 오르겠죠. 왜? 820랩대니까. 1200대 내 불지옥 10을 아무리 해도 그건 나중에 착용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지금 800랩대잖아요. 내 랩대에 전투 평점을 올리고 싶으면 불지옥 6을 지옥 성물함을 도시면 돼요. 그게 전투 평점 올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1200 랩대야 지금 신규분이 랩업을 엄청 빨리 해서 1200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1200 랩대면 필드 미니맵 보시면 금방 또 설명해 드렸는데 불지옥 10이 정복자 1200 이상의 경비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지옥 성물함은 불지옥 10을 진행을 해서 보상을 받아야 1200 랩에 맞는 장비가 착용이 돼요. 떨어져요. 그러면 그 전투 평점이 1200 랩대에 대한 전투 평점에 맞는 장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투 평점은 오르겠죠. 전투 평점이 오른다는 거는 불주역 10에 맞는 전투 평점이 된다는 거예요. 불주역 10 최소 52,500 전투 평점이 되겠죠. 그걸 맞추셔야 불주역 11도 준비하고 불주역 10도 랩에 맞게 불주역 10에서 사냥도 하고 던전도 하고 필드 사냥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전투 부대까지 이제 설명이 됐네요. 그리고 왼쪽에 이벤트를 보시면 각종 숙제가 떠요. 각 지금 진행하는 이벤트가 뜨고, 그 다음에 활동 달력, 지금 메뉴창을 누르면 왼쪽에 가운데 보시면 활동 달력이라고 있죠. 활동 달력을 누르시면 이거는 오늘 겁니다. 지금 추천이라고 뜬 거는 오늘 뜬 거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오늘이라고 떠 있죠. 불 들어와 있죠. 오른쪽에 오늘 뜨는 오늘 해야 하는 오늘 맞네요. 유령마차도 있고 고대 투기장도 뜨고 오늘 또 그림자 전쟁도 있네요. 집합도 있고 저녁 7시에 시간도 표시가 됐고 그림자 전쟁 이렇게 있네요. 7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한 그림자 전쟁도 있고 공고 약탈도 있고 8시 저녁에 오후 8시 반에 유령마차 같은 것도 있고 유령마차 같은 거는 이제 이동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동을 누르시면 이동을 쭉 붙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활동 가서 이거는 오늘 거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추천 눌러보시면 이제 요일이 떠요. 위에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오늘 뜨는 거 쭉 떠요. 오늘 거 쭉 뜨고 그다음에 일요일 것도 뜨고 이제 다음 주 거는 이제 또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이럴 때 보시면 이제 또 일정이 딱 다 표시될 거예요. 그러면 거진 고정이긴 한데 월요일은 별거 없네요. 그림자 집합 여러 가지. 근데 월요일이 제일 바쁘시죠. 숙제가 월요일 날 리셋이 다 되니까 거진. 그다음에 화요일 같은 거 유령마차 있고 수요일은 고대항몬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이제 그게 있죠. 또 그림자 전쟁 있죠. 내선이 7시 반에 저녁에.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거의 고대항몬이네요. 고대항몬이 있고 토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유령마차랑 유령마차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전쟁이 그림자 전쟁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추천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누르시면 오늘 일정 잡혀있는 거 보이죠. 이걸 다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메뉴창은 오늘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거의 오늘 메뉴창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